안녕하세요. 트러슨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미사강변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조집 한 권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저와 같은 자산운용업계에서 40년 일을 해왔고 교보신탁운용, 모닝스타 코리아 등에서 CEO를 역임한 윤희욱 대표입니다. 그 시조집에는 주옥 같은 시조뿐 아니라 저자인 윤희욱 대표가 퇴직 후에 닥쳐온 병마와 아내와의 사별의 고통을 시조 공부를 하면서 극복해온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은 물론 현역 세대 분들에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후반 인생 준비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소개를 위해 윤희욱 대표를 직접 만나 인터뷰도 하고 여러 번의 전화를 통해 보완 취재도 했습니다. 1948년생인 윤희욱 대표는 1974년 한국투자공사에 입사한 이래 2014년 68세로 모닝스타 코리아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기까지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여러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CEO로 근무를 했으니까 크게 성공한 축복받은 직장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탄하게만 여겨지던 윤 대표의 인생길에 어느 날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가을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왼손 끝에 간혹 짜릿짜릿한 느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2015년 초에 큰 병원에 가서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파킨슨氏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파킨슨氏병 진단에 놀라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외 활동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사별이라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말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을 방문하는 여행 중에 아내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국하여 종합진단을 받아본 결과 췌장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안 되고 바로 항암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간병을 받아야 할 환자인 윤 대표 자신이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결국 췌장암 선고 6개월 만에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평생을 갖고 온 가정의 기둥 하나가 쓰러진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안식처가 무너진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 자체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느냐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 대표는 이때의 비통하고 허무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시조로 쓰고 있습니다. 아내 1. 허무 윤희욱 70평생 살아오며 벽돌 쌓아 지은 집에 땅이 꺼지듯이 기둥 하나 쓰러지고 초라한 꽃 한 송이가 이슬비에 젖는다. 윤 대표는 전혀 다니지 않던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이는 이미 70대이고 배우자 없는 독거노인 불치병 환자입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뭘 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시조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 윤희욱. 보이는 세상이야 언제나 그대로인데 당신이 떠난 자리 유난히 크게 비어 오늘 또 고독을 지고 뚜벅뚜벅 걷는다. 이렇게 본인의 병마와 아내와의 사별로 좌절에 빠져 방황하고 있던 윤희욱 대표에게 우연하게도 시조와 만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송파 여성문화회관에서 시조 창작 과정이 개설된다는 걸 알게 되어 등록을 하고 시조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증권금융 분야에서 일을 해온 윤 대표에게 시조는 전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시절에 시를 가까이 했던 문학소년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인을 자신이 엄두도 내지 못할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도 선망하고 존경하면서 자신도 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대학 시절 절친 윤정구 시인이었습니다. 윤정구 시인은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일편단심 등 다수의 시집을 냈으며 문학과 창작 작품상과 공간 시인낭독회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가난한 고학생이던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 만나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사이였다고 합니다. 윤정구 시인은 어려운 시절 한 학기 동안 있을 곳을 마련해준 윤희욱 대표를 자신의 시 보리바다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보리바다 윤정구. 그의 여름은 유별나게 더웠다.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은 보이지 않았어. 집안 형편을 잘 아는 나는 등록금 위에 하숙비까지 달라고 할 수 없었지. 학교 앞 독서실에 책보를 풀고
경제원론 시험 끝나면 경제원론 교과서를 팔고 생화학 시험 끝나면 생화학 교과서를 팔며 하루하루 막막하던 날 내가 손을 내밀었다. 멀기는 한데 나 혼자 있으니까 함께 있자. 학교에서 1시간을 걸어가니 내 작고 따뜻한 방이 나왔다. 해질 무렵이었나 봐. 너를 따라 들어간 방 뒤편이 푸른 바다였어. 출렁이는 보리바다 사이로 홍해의 기적처럼 뚫린 길을 걸으면 어떤 고난도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너무 고마웠다. 답심리 종점에서도 10분을 더 걸어가는 집, 내를 2개나 건너고 철길을 2번이나 넘어갔지만 등하굣길의 얘기들은 맑고 환했어. 지금도 눈에 보일 듯한 창문 가득 보리바다 출렁이던 집, 그 집에서 하룻밤 너와 쌓인 얘기들을 하고 싶다. 파킨슨 병에 걸렸다고 환하게 웃는 여인 얼굴, 내 친구 희욱이. 가난한 시절 도움을 주고받던 두 사람 사이에 순수한 우정이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언제나 긍정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친구 윤정구 시인의 권유에 용기를 내어 송파구 문화회관 시조 창작 과정에 등록하고 2020년 2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시조 공부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여기에서 사단법인 한국시조협회 이석규 당시 이사장님과 김흥렬 부이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윤 대표의 손을 이끌어 걸음마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친절하고도 엄격한 두 분의 가르침에 윤 대표는 순수 그대로의 어린 학생이 되어 고아한 시조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열띤 토론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준 시조반 학우들 또한 자신이 시조의 세계에 몰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윤 대표는 이때 상황을 늪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시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윤 대표의 등단작이기도 합니다. 늪에 빠지다, 윤희욱. 어둠 속 헤매다가 우연히 만난 시조. 정형의 틀 안으로 올가매는 그 흥취에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네. 진주 하나 찾기 위해 하루 해를 다 넘기고 먹구름 걸쳐 있어 갈 길 찾지 못하여도 절마다 녹여진 사연 나를 다시 유혹한다. 시조를 창작하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마를 잊어버릴 정도로 평안함 속에서 시조를 쓰다 보니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윤 대표는 시조 사랑에서 신인문학상도 수상을 했고 시조 시인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윤 대표는 신인문학상 당선 소감을 다음과 같이 시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 윤희욱. 내 놀던 물 얘 아니라 낯설다 하겠지만 황혼에 가는 여행 설렘으로 가득한데 곱게 쓴 어사와 너머로 쌍무지게 펼쳐진다. 이렇게 5년 동안 써모아온 시조들을 묶어 금년 2월에는 미사강변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조집을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별한 아내를 그린 시조들은 시조 소절마다 마디마디 아픔과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무한한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아픔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작품을 지배하는 진실이 그 진정이 저로 하여금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시조집 제목에 나오는 미사강변은 윤 대표가 퇴직 후 아내와 오손도손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윤 대표는 그 아파트에 같이 입주를 못하고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시조를 썼습니다. 아내 2, 미사강변, 윤희욱. 반백년 서울생활 인제 그만 내려놓고 오손도손 두 손 잡고 미사강변 걷자더니 무엇이 급해서 당신 홀로 떠나갔어. 윤희욱 대표는 본인의 병마와 아내 사별의 고통 속에서도 시조의 세계와 만난 것을 크나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별의 아픔을 시조로 승화시킬 수 있었고 시조 창작에 몰두하는 동안은 육체의 고통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운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조 공부에 더욱더 정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2시조집도 내고 자신의 자서전적 연보를 발간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선도와 같이 파킨슨씨 병을 늦추게 하는 운동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스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외부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윤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